영산고등학교 교장 백용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개학이 계속 연기되어 있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영산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구글 클래스룸과 줌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입니다. 제일 먼저 구글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계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요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이 속도도 빠르고 보안도 잘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것이고 구글 클래스룸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정이 없다면 구글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 만들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구글 계정이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차례대로 주어진 절차를 밟으셔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은 한 사람이 몇 가지의 계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하면은 구글 계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에서 계속을 클릭을 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더하기의 표시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표시를 클릭을 하면 수업 참여하기와 수업 만들기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 만들기를 클릭하셔야 되고 학생들은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구글 클래스룸은 모두 구글 계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선생님이 담임방이나 또는 수업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는 수업 만들기가 바로 담임방이나 수업방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질문의 창이 나오면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수업 만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우리는 담임 선생님들은 요 양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름에는 와이즈 하이 영산고 부재의 2020학년도 1학년 일반 담임 누구누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부담임 성함을 적도록 이렇게 우리 2020학년도 영산고는 담임 선생님 방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YGI 영산고 2020학년도 1학년 일반 담임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수업 코드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코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드, 수업 코드로 학생들이 내가 개설한 담임방이나 또는 수업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코드의 우측에 있는 사각을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학생들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특색 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면은 선생님이 초대로 학급방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은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모두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해야만이 선생님이 수업방도 만들 수 있고 학생이 수업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반드시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속을 클릭을 해 주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오면 이런 창이 뜰 것이고 여기서 계속을 클릭해 주시면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 우측 상단에 있겠죠. 본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더하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내가 똑같이 이렇게 창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입니다. 수업 만들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수업 참여하기이기 때문에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업 참여하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담임방 또는 수업방을 만들었을 때 수업 코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수업 코드를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받아서 이 수업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표기를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하는 방법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화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그거 보면은 우리 공지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지사항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학생들과 공유라는 글이 나오죠. 그 아래에 이렇게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글을 적어서 우리 인사말 등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께 적은 글을 학생들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할 때는 수업이라고 하는 창을 클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업이라는 창을 클릭을 해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더하기가 다시 있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만들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일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 만들기에서 과제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과제 해서 제목, 안내, 추가, 만들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는 우리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링크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번씩 사용해 보면은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 25일 영상고 1일 수업 및 과제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숙제를 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를 클릭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링크 시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기록을 다 했다면 우측에 있는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제출하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출이 되었는지 과제를 냈는지 또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고, 제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내용을 확인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를 달아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학생 한 명을 한번 예를 들면은 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 숙제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용을 읽어보고 우측에 성적란에 이 성적에서 어떤 글을 주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의 비공개 댓글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우리 학생들은 대한 의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는 보면은 왼쪽에 2명 학생이 지금 아직까지 미제출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되었다, 채점을 했다, 아직 미제출이다 이런 사항도 다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퀴즈 과제 되겠습니다. 퀴즈 과제에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단답형이나 간단한 서술형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제출된 예를 들어서 이런 퀴즈를 낼 수가 있습니다. 통합사회, 체육 이런 것들 퀴즈를 내서 우리 학생들이 답을 하면은 그 답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채점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채점도 할 수 있고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휴대폰과 PC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구글의 계정만 같으면 연동이 되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똑같습니다.
구글의 계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PC와 내가 휴대폰이 같이 되려면 같은 계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클래스룸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똑같이 더하기를 클릭을 해주면은 수업 참여하기, 수업 만들기, 휴대폰에서도 똑같이 수업 참여하기도 할 수 있고 수업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만들기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PC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수업 클래스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개설한 수업방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들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수업 코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방을 만드시면 그 수업방에 대한 코드를 반드시 학생들에게 전달하셔서 학생들이 수업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줌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상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줌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첫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확대해 보면 지금 회의 참가, 회의 호스팅,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내 모습이나 또는 내가 PPT를 공유해서 내 얼굴을 나타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업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회의 참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업방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로그인 보면 구글로 로그인이 아마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구글의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 주시고 줌에 가입이 완료되었다면은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계정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회의 참가를 클릭하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회의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선생님들은 회의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예약에 클릭을 하셔서 수업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예약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제라든지 설명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입력을 하시고, 특히 시점, 내가 회의를 몇 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부터 할 거야, 또는 3시부터 할 거야, 이런 미리 예약을 걸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적어야 되고, 밑에 회의 아이디는 개인 회의 아이디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비디오도 켜기를 해야만이, 호스트는 선생님입니다. 호스트나 참가자, 학생들 모두 비디오를 켜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든 회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주제는 이렇게 나타나 있고 설명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회의 아이디가 나타나 있습니다. 488-043-837.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내가 만드는 수업방에, 회의방에 들어오게 할 때는 이 회의 아이디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우리 학생들은 회의 아이디로 내가 만드는 방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회의가 시작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저 화면 대신에, 얼굴 대신에 이렇게 너구리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얼굴이, 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비디오를 활성화시켜 내 얼굴이 나타납니다. 혹시 비디오가 이렇게 빨간 줄이 꺼져 있을 때는 내 얼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를 활성화시켜서 내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크게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너구리는 지금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드는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금 미키마우스는 지금 학생 한 명이 입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선생님과 학생 한 명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크게 해야만이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너구리 탈이 크게 보일 수 있는 것은 갤러리 보기라는 요 글이 보일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갤러리 보기를 클릭하면 갤러리 보기 들어간다는 의미인데요. 갤러리 보기가 글자가 있을 때 화면 자체가 이렇게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자 모드거든요. 자, 그래서 갤러리 보기를 다시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은 갤러리들, 현재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과 학생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발표자 보기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자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발표자 보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발표자 보기로 들어가야 거기서 선생님의 모습을 크게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수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방을 만들었으니까는 이 회의방을 다 종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 회의 종료라는 글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회의 종료를 클릭을 해주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은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도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 선생님은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만든 방은 모두 없어지고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방도 모두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이 수업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도 똑같습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줌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회의 참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러나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학생들 로그인을 해도 되고 로그인을 안 해도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가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런 방이 뜹니다. 회의 참가는 좀 쉽죠. 그래서 회의 참가 이 방에는 선생님이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회의의 아이디를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업방에 그 번호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아래 참가를 클릭해 주면은 좀 시간이 걸리면서 바로 이렇게 내 모습이 뜰 겁니다. 여기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장하실 때는 반드시 오디오는 오프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너구리 탈의 모습이 선생님 화면이고 학생의 모습은 지금 미키마우스입니다. 학생은 지금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선생님의 화면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화면을 크게 하는 것은 갤러리 보기 요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갤러리 보기는 글자가 있을 때 화면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방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는 갤러리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현재 이 줌에 들어와 있는 선생님 학생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끝나면 선생님께서 회의 종료하기 제일 좋습니다만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는 회의 종료를 이렇게 우측 하단에 회의 종료를 클릭을 해줘서 들어가는 데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는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개인의 볼일에 있어서 회의 나가기를 개인적으로 나갈 때는 회의 나가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선생님이 그런 수업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을 검색을 하시고 설치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기를 하면은 지금 회의 시작이라는 방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께서 수업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정이 되었다면 선생님의 계정으로 계정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줌에서 구글 계정에 액세스를 합니다 해서 허용을 해 주면은 이렇게 새 회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새 회의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새 회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요런 창이 다시 회의 시작이라는 창이 나올 것이고 회의 시작을 클릭하면은 요런 다시 바탕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은 내 모습이 이렇게 휴대폰에 나타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세로를 하는 거, 가로로 하는 거, 수업을 할 때는 크게 보려고 하면 가로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휴대폰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한다면 세로보다는 뭐 가로가 더 화면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회의 아이디와 비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로로 하거나 가로로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없어집니다. 아이디와 비번이 사라집니다. 그때 다시 화면을 터치 한번 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 초대할 때는 선생님이 만든 이 수업방에서 회의 아이디와 비번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학생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로로 된 경우에 우리가 참가자를 더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밀면은 이렇게 우리 현재 들어와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업이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수업을 종료를 해야 되겠죠. 수업 종료를 할 때는 우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종료라는 글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료를 클릭을 하면은요. 다음 줌에서 만든 수업방이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학생이 수업방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했던 절차 똑같습니다. 줌을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학생은 그냥 회의 참가로 들어오면 됩니다.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회의 참가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선생님이 주신 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해고요. 다시 그럼 회의 참가를 클릭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장을 할 때는 오디오는 끄서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내 모습이 나타나고 비디오 미리 보기가 나타날 겁니다. 이때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클릭해주면은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방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과 줌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생들이 빨리 학교를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고 파이팅입니다.